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파이터 돈불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을 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에 대한 저 블로그 파이터 돈불만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서 지난번 영상 때 그 설비업체 블로그 등 있잖아요. 그 편에서 제가 다음 영상 때 키워드 잡는 법이랑 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왜 안 올라오냐 라고 개인적으로 제 연락처로 연락이 오신 분이 한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윈도우 11이 나왔잖아요. 11이. 근데 제 컴퓨터가 지금 윈도우 10이란 말이에요. 10인데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그럼 또 너 업데이트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블로그를 관리해드리고 있는 대표님 중 한 분이 그 컴퓨터 수리 쪽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좀 제 고객님의 매출을 좀 올려드리고자 그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언제쯤 방문이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최근에 좀 일이 많이 바쁘셔가지고 다음 주쯤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우선은 다음 주까지는 블로그에 대한 영상은 올리지 못한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득에 관련돼서 사업을 저도 근로소득,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아본 적도 있고, 현재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해서 불안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분노, 화남 이런 것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돈밖에 못 받지? 왜 사장은 다 가져가고 직원들한테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가득 찼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 블로그 파이터 돈불 저한테 그 돈 주는 것도 아까웠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돈을 밖에 나가서 영업을 뛰어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월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건 사실이었겠지만, 물론 반대로 말해서 제가 능력은 없었으니까 그 정도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 와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한 지 지금 1년이 좀 넘었어요. 한 1년 2개월 정도 됐네요. 작년 5월 달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니까. 근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월급쟁이, 다시 말해서 매달 고정된 날짜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정말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감봉이 되지 않는 이상, 아니 감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달 고정적인 날에 고정적인 수입이 내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는 최저소득이 있나요? 없어요. 자신이 오늘, 내일, 모레 뛰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1년 2개월 동안 사업을 해본 20대 사장으로서 불안함은 정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항상 궁금증을 풀라고 저보다 사업 선배인 형님 분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정말 잘 나가는, 나이는 같지만 친구들에게, 사업적으로 정말 크게 성공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답변을 좀 들은 게 있어서 이걸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사업소득으로 세후 순수익 사업소득으로 매달 5천만 원씩 내 통장에 꽂히면 불안감이 싹 사라진다고 해요. 자, 매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출하고 순수익은 다른 거죠. 매출은 내 거 다 떼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삼겹살집을 해. 그러면 총 매출에서 뭐가 빠져? 월세 빠지고, 식자재비 빠지고, 직원들 인건비 빠지고, 관리비 빠지고, 세무기장료 빠지고, 부가세 빠지고, 종합소득세 빠지고, 배민 수수료 빠지고, 카드 수수료 빠지고, 뭐 이렇게 많아. 아무튼 음식 좀 못하겠다. 아무튼
이게 여기서 매출에서 방금 말했던 이 내역을 다 뺀 금액이 순수익인데 이 순수익이 매달 5천만 원. 5천만 원이 매달 찍힐 때 안정감이 찾아온다고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분들께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렸는데, 불로소득 있잖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온 돈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건물주를 하던가 아니면 토지 큰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타인에게 땅을 임대해줘서 그 임대 수입 있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또 뭐 미술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미술품이 엄청 한 몇억, 몇천만 원 하는 미술품이어서 다른 음식점에 빌려줬는데 그걸 임대 비용으로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받아. 이것도 불로소득이 되겠죠. 왜냐?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통장에 돈이 꽂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불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1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소득 5천만 원이랑 불로소득 1천만 원은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좀 돈 많고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거를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반대로 생각해도 저는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아직 세후 월 순수익 월 1,000만 원에 아직 도달을 못했는데, 이게 1차 목표고 그 다음 2차 목표가 사업소득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기 전부터 저는 사업소득 1차 목표가 월 1,000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 월 5천만 원이었는데 순수익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에 조금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일단 월 1,000만 원을 찍고 그 다음에 월 5천을 향해서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 5천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잖아요. 이것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저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아직 29이고 제가 나이가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제가 알고 지내는 동생들 중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갓 들어온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동생들은 아직도 대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놀면 저는 당연히 노땅 취급을 받겠죠. 대학교에 가서. 물론 대학을 졸업한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서 20대 사이에서는 당연히 노땅이죠. 왜냐? 한국 오리지널 나이로 29살이니까. 근데 반대로 말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3분의 1도 통과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인생 초입부에서 중간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그거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한 다음에 올해부터 소득이 조금씩 크게 늘기 시작했어요. 크게 늘기 시작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작년에 돈을 못 벌 때는 그냥 사람들한테 열심히 살고 있고 그냥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말을 한 적은 있었겠지만 막 엄청 자랑을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올해부터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아직 못 법니다. 근데 직장을 다닐 때보다 소득이 좋으니까 물론 일하는 시간은 2배, 3배 늘은 것도 사실이죠. 근데 아무튼 통장에 저는 돈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을 이루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번 달 얼마 벌었다, 너 직장 생활 할 때는 뭐 세금 떼고 뭐 200 얼마 받았는데 나는 사업하니까 뭐 그거에 몇 배 벌었다 이렇게 자랑한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그때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신나서 정말 어린 마음에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형님이나 친구분들께서, 인재야 너 우리한테는 말해도 되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정말 너 수입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럼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한다. 그리고
좀 사람이 좀 없어 보인다. 너무 돈돈돈거리면 없어 보인다라고 하고, 어차피 네가 잘 벌면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다. 착용하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착용하는 시계, 그리고 뭐 그 사람의 만났을 때 씀씀이, 그리고 좀 여유로움, 풍겨지는 여유로움에서 다 느껴진다. 그러니까 너가 굳이 얼마를 벌고 뭘 샀고 이렇게 말을 하지 마라. 오히려 너가 돈을 잘 번다고 말을 하면 정말 너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땐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초보다 지금 현재 소득이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줄어드는데 뭐 제 사업은 소득이 줄어도 타인의 사업은 소득이 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득이 는 친구가 제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우와,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와, 그때 알았어요. 아, 왜 사람들이 돈 잘 벌 때 타인한테 가서 잘 번다, 얼마 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그때 느꼈어요. 그때. 와,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랑을 하지 말자고 크게 느꼈고, 그리고 좀 반성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주변 지인분들이 느꼈을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 뭐 열등감, 그리고 상처 이런 거에 대해 좀 돌아보게 된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줬던 그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왔던 말이구나 라는 걸 느껴서 만약에 내가 뭐 사람 일은 모르지만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업이 나중에 잘 돼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사업 소득을 올리고 불로소득을 벌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 벌고 뭐 샀다고 자랑 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저는 유튜브에서는 자랑할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어차피 제 지인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제 구독자 중에. 저는 주변 지인분들한테 제 유튜브를 구독하라고 말을 거의 안 해서 한 10명 정도 했나? 아무튼 유튜브에서는 자랑 많이 할 거고요. 근데 다만 사업소득을 많이 올려도 주변 지인들한테는 자랑 절대 안 할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에 블로그 관련 영상도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